안녕하세요. 민용입니다. 마이스터고 입학 전 알고 가면 좋은 것들 두 번째 가져왔습니다. 저를 간단하게 다시 소개해 드리자면요. 저는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지 6년 차 사기업에 근무 중인 직대딩입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직접 겪으며 입학을 생각하고 계신 학생분들과 학부모님 분들께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영상 올려봅니다. 전공의 폭이 한정적입니다. 전공을 확실하게 정하고 입학을 하기 때문에 그 전공으로 한정적인 취업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보면 평생 그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문계는 대학 전공을 고를 수 있고 복수 전공, 전과 등의 제도가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전공이 평생 정해진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도 사실 전공을 바꾸고 싶었는데 대학교 입학을 다른 전공으로 선택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익숙한 게 이미 좋아져 버려서 전공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취업 후 입장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능 명장을 키우는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이다 보니까 고졸과 대졸의 업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있었고요. 그리고 솔직히 초대졸 취급을 받는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고졸은 기능사를 취득할 수 있고 초대졸은 산업기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정책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초대졸 취급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졸업한 학생들은 산업기사의 자격이 부여된다라는 식의 정책이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바뀌면서 이런 혜택들이 좀 줄어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실업계 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 고등학생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점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졸과 대졸의 차이. 전 고졸과 대졸의 차이를 빠르게 인정하고 그것이 싫다면 탈피를 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본인이 느끼는 거에 대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고졸과 대졸 업무가 나뉜 상태로 업무를 진행했었고, 이게 본인이 하는 업무에 대해 나쁘지 않게 생각한다면 계속 다닐 수가 있고,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싫었거든요. 그 싫다면 어떻게든 탈피를 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는 빠르게 다름을 인정하고 이 갭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대학교도 다니고 자격증도 21살 때부터 6개를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직을 한 상태이고 이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저처럼 탈피를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노력하셔야 됩니다. 취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기관과 공기업입니다. 특채가 있긴 하지만 학교마다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잘 선택해서 가셔야 합니다. 제가 졸업한 학교는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특채 전형이. 그마저도 저는 지금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졸자로서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대우는 대졸자와 매우 비슷하고 하는 일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졸 진급이기 때문에 대졸 진급보다 입사 기준으로 직급도 더 낮고 연봉도 더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산하 공공기관이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 대기업입니다. 특채가 있긴 하지만 역시 공공기관과 비슷하게 학교마다 상이해야 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잘 선택해서 가야 합니다. 대기업도 제가 다닐 때는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3학년 2학기 후반에 대규모의 공채를 진행하고 일부 생산직도 존재할 수도 있고 그냥 생산직이라기보단 생산기술직 느낌도 있습니다. 대졸자와 하는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고 분류됩니다. 입사 등급도 고졸 등급이 따로 있습니다. 중견기업입니다.
제가 다닌 기업의 규모입니다. 우선 제가 나온 전공에서 다닐 수 있는 회사 중에 대기업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중견도 거의 대기업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과 중소의 중간이지만 스텝 업무로 간다면 매우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졸업할 때까지 취업을 못한다고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졸업을 한 달 앞두고 취업하기도 했고, 오히려 졸업한 후에 취업한 친구들이 더 좋은 기업을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의 회사에서 입사하더라도 이직해서 대기업급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취업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편이었는데, 그때의 마인드는 떨어지면, 아, 나와 인연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템포에 잘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분들이 군대 때문에 취업이 조금 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졸업을 하면은 군대를 가야 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좀 꺼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입사를 확정하고 군대를 다녀와서 업무를 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군대를 다녀온 후에 취업이 더 잘 되는 경우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의 취업 팁입니다.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었으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기본적이어서 포트폴리오를 제작했었고, 저희는 실험 내용이나 외부 교육 내용, 창업 경진대회, 연구 프로젝트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준비했습니다. 면접 때 들고 가서 취업을 성공한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공평하게 보신다고 포트폴리오를 들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회사마다 저처럼 좀 다를 수 있지만 최대한 준비는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사회생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사 초에는 현실을 잘 몰랐고 저는 대졸 업무를 했었어서 업무 만족도도 매우 높았습니다. 보통 중견이나 대기업급의 수준의 회사들은 고졸 진급 테이블은 7년 후 주임이나 대리급으로 진급이 되는데 제가 다닌 회사는 진급이 아예 불가하였고 30년을 다녀도 평사원이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업무에 대한 욕심이 생겼고 평생 일해도 만년 사원이라는 점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1년 후 저보고 갑자기 고졸 업무를 하라고 지시하셨고 저는 퇴사 용기는 없어서 고졸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몇 년 후 저를 좀 좋게 봐주셔서 다시 대졸 업무를 하게 되었지만 고졸이라는 이유로 업무적으로 배제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 업무 환경 때문에 자격지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이런 현실을 좀 빨리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욕심이 있다면 대학교는 필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고 고생은 조금 했지만 제가 인문계를 가서 이 정도 수준의 대학교를 갈 수 없었다는 걸 전 알고 있어서 저는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정감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서 오히려 대학교를 병행하는 게 더 좋았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본인의 미래를 잘 계획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영상 마치며 고졸 취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